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개 한 마리가 미국 소방관의 영혼을 구했고 결국 한 마을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벨입니다. 미네소타 외곽 윌로우 크릭이라는 작은 마을의 소방서 팀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믿음직한 소방관이라고 부르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어요. 2년 전 창고 화재 현장에서 제 동료 브라이언을 잃었습니다. 그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고 있죠. 퇴근 후에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루와만 시간을 보내죠. 마루는 제가 6개월 전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입니다. 국제구조봉사활동 중에 만났어요. 화재로 주인을 잃고 보호소에 있던 마루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상처를 받죠. 그 개는 위험해 보여요, 에단. 늑대 같아요. 이웃집 수잔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루를 경계하죠. 낯선 품종이고 사나워 보인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마루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영리한지, 그리고 제 악몽의 밤에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지를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마루와 함께 조깅했습니다. 숲길을 달리는 동안 마루의 흰색 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색의 진돗개가 특별하다고 들었죠. 백구라고 부른다면서요. 소방서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여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에단, 들었어? 로건 네 개가 어젯밤에 사라졌대. 팀원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3번째 사라진 개라고 했죠.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개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낯선 차량을 목격했대. 어린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 마이크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윌로우 크릭은 범죄율이 거의 없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루가 평소보다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숲 쪽을 주시했죠. 무슨 일 있어, 마루? 그날 밤 마루는 계속해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야생동물이라도 지나갔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진돗개의 본능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얼마나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마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생각났어요. 진돗개는 그저 개가 아니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성의 상징이지. 그때는 그저 과장된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개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6마리가 실종되었죠. 소방서에는 매일같이 걱정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방서가 경찰 업무까지 대신해주길 바랐죠. 작은 마을의 소방서는 늘 그런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에단, 당신 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이 상황에. 마트 주인 헨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루에 대한 수군거림이 늘고 있었습니다. 낯선 개, 늑대처럼 생긴 개. 일부는 마루가 다른 개들의 실종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눈빛이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요. 넌 그런 짓 안 하지? 사람들이 널 오해하고 있어. 마루는 부드럽게 제 손을 하였습니다. 소통하는 방식은 달라도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깊었죠. 마루가 한국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은 경계하던 개가 저에게만 다가왔었죠.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비상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실종된 개들과 최근 목격된 수상한 차량에 관한 논의였어요. 저는 마루를 집에 두고 혼자 참석했죠. 회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도시에서 불법 개 싸움을 벌이는 조직이 시골 마을의 개들을 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장 도노반이 설명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어요. 개싸움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잔인한 행위였죠. 그런 범죄 조직이 우리 마을에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위험할 수 있나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해질녘 이후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개들도 마당에 혼자 두지 마세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이웃집 잭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에단 아저씨, 개들이 정말 싸움을 위해 잡혀가는 거예요? 10살 소년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잭은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종종 우리 집에 와서 마루와 놀곤 했죠. 걱정하지 마, 잭. 경찰이 범인을 꼭 잡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마루가 평소보다 예민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창밖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지만 마루의 날카로운 감각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죠. 그날 밤 평소보다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뒤섞여 마루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계속되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이 보였어요. 언덕 너머 숲속에서 움직이는 불빛이었죠. 저기 뭐가 있는 거지? 마루는 계속해서 창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위험해. 저기 나쁜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보라가 만든 환영이라고 생각했죠. 눈보라는 계속되었고 마루의 불안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국에서 온 충직한 개가 저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죠.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곧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그쳤지만 마을 전체가 두꺼운 눈 이불로 덮였습니다. 도로가 모두 막혀 출근이 어려웠죠. 소방서에서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모두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에단, 오늘은 쉬어. 도로가 정리되면 연락할게. 소방서장의 전화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마루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할 수 있는 기회였죠. 눈 덮인 마당으로 나가자 마루가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순백의 눈밭 위에서 그의 흰 털은 더욱 빛났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자꾸만 숲 쪽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곤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마루. 마루는 계속해서 숲을 향해 짖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눈이 너무 깊어 숲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마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가 되자 날씨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제설 작업도 시작되었고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듯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단, 잭이 안 보여. 혹시 거기 있니? 수잔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이웃집 소년 잭의 어머니였죠. 아니요, 여기 없어요. 언제부터 안 보이는데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야. 밖에 눈사람 만들러 간다고 했는데.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근의 실종 사건들이 떠올랐죠. 곧 갈게요. 경찰에도 연락하세요. 재빨리 방한복을 입고 마루를 불렀습니다. 마루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날카롭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마루, 잭을 찾아야 해. 이해하겠지? 마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이 잭을 찾는데 도움될 거라고 믿었어요. 수잔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이웃들과 경찰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잭의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2시간 전이요. 밖에서 놀겠다고 나갔어요. 마루가 갑자기 잭의 장난감을 발견하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숲 쪽을 바라봤어요. 마루가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제가 진돗개를 데리고 숲 쪽을 수색해 볼게요. 경찰서장 도노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을 나눠서 수색하자. 에단, 너는 마루와 동쪽 숲을 맡아. 마루를 데리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루는 단호하게 앞장서서 눈 덮인 길을 헤쳐나갔어요. 그의 모든 감각이 긴장된 상태였죠. 저는 그저 믿고 따랐습니다.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소방서에서 받은 랜턴을 켜며 계속 진행했죠. 갑자기 마루가 멈춰 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그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오두막이었어요.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마루는 더욱 강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잭이 저기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무전기로 위치를 알리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마루의 짖음 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 순간 오두막 문이 갑자기 열렸고 마루가 번개처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루, 안 돼. 저도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어요. 그것이 그날 밤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뛰어든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실내에 여러 개의 철창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개들이 갇혀 있었어요. 실종됐던 마을의 개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마루의 격렬한 짖음 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달려간 방향을 따라가 보니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이 보였어요. 잭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는 사슬에 묶인 거대한 싸움견이 있었죠. 잭. 달려가려는 순간 싸움견이 사나운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루가 즉시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보호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죠. 백색 진돗개의 털이 곤두서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마루,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싸움견이 갑자기 마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개가 충돌하는 소리가 오두막에 울려 퍼졌어요. 공포와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루는 몸집이 훨씬 큰 싸움견과 맞서 싸웠어요.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민첩성과 투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싸움견의 턱이 마루의 어깨를 물었지만 마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싸움견의 관심을 잭에게서 완전히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구를 찾아 싸움견을 제압해야 했어요. 벽에 걸린 소방 담요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항상 차에 비치해둔 습관이 있어 낯익은 도구였죠. 마루, 버텨. 마루는 이미 여러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담요를 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루가 싸움견을 한쪽으로 유인하는 틈을 타 담요를 싸움견의 머리에 덮어 씌웠어요. 잠시 혼란에 빠진 싸움견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재빨리 사슬을 기둥에 단단히 감아놓았어요. 그리고 즉시 잭에게 달려갔습니다. 잭, 괜찮아? 정신 차려봐. 소년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서둘러 외투를 벗어 잭을 감싸 안았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았어요.
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죠. 그때 마루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루가 쓰러져 있었어요. 흰 털은 이제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루. 안 돼. 제발. 잭을 한 팔로 안고 다른 팔로 마루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곳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특히 목과 배 부분이 심각했죠. 마루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버텨, 마루. 제발 버텨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루는 저와 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진돗개의 전설적인 충성심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죠. 다시 무전기를 꺼내 신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니 희미하게 잡혔어요. 도노반 서장님, 잭을 찾았습니다. 동쪽 숲 깊은 곳 오두막이에요. 구급차 필요합니다. 깨싸움 조직이 맞았어요. 그리고 마루가 다쳤습니다. 심각해요. 무전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구조팀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가 다시 잭과 마루를 확인했습니다. 잭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규칙적이었어요. 마루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도움이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마루, 조금만 더 버텨. 곧 도움이 올 거야. 넌 영웅이야, 알겠지? 진정한 영웅이야.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충직한 한국계가 제게, 그리고 잭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루의 피 묻은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마루.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날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마루 생각뿐이었어요. 잭은 저체온증과 약간의 타박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상태가 심각했어요. 에단. 고개를 들어보니 수의사 로빈슨 박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수술복에는 아직 마루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마루는 어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빈슨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상태가 여전히 위태로워요. 내부 출혈이 심했고 여러 군데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루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로빈슨 박사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현재 응급수술비만 8,000달러였어요. 앞으로 치료와 재활까지 합치면 2만 달러는 필요할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정도 돈은 저에게 없었어요. 소방관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적금을 깨고 신용카드 한도를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목숨을 구해준 소중한 동반자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필요한 서류를 찾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잔이었어요. 에단, 정말 고마워. 잭이 깨어났어. 그리고 마루가 우리 아이를 구해줬잖아. 수잔의 목소리는 울음기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마루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도노반 서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지역 신문사에서 마루 이야기를 듣고 기사화하고 싶대. 허락해도 될까?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라도 마루의 영웅적인 행동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루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한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컬 뉴스에 마루의 이야기가 소개됐고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는 이미 5,000달러가 모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에단, 이거 봤어? 마이크가 전화했습니다. 지역 신문 링크를 보내왔어요. 한국에서 온 영웅견 실종 소년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마루의 사진과 함께 저와 마루가 한국에서 만난 이야기, 그리고 싸움견으로부터 잭을 구한 이야기가 상세히 실려 있었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전국 뉴스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온 개가 미국 소년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요. 모금 페이지는 하루 만에 1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마루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상태는 조금 나아지고 있었어요. 보호 케이지 주변에는 꽃다발과 카드가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였어요. 내 친구가 꽤 유명해졌네. 로빈슨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어요. 마루의 상태는 어때요? 놀랍게도 회복 속도가 빨라요. 진돗개는 정말 강인한 품종인가 봐요. 의지력이 대단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루가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커졌어요. 그날 오후 모금액은 2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마루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위한 기금까지 마련될 정도였어요. 저녁에 다시 병원에 들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루가 약하게 눈을 뜬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꼬리가 미약하게 움직였어요. 마루, 정말 고마워. 넌 진짜 영웅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그건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의리를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현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마루에 대해 들은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건넸어요. 마루에게 주세요. 빨리 나아라고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하얀 개가 영웅 망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마루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영웅이 된 것이었죠. 마루의 회복은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수의사들조차 놀랄 정도로 빠르게 나아졌어요. 일주일 후 마루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도로변에 늘어서 있었어요. 마루, 고마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아이들,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어른들. 마치 영웅의 귀환 같았습니다. 마루를 좀 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겠니? 차 안에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어요. 한국에서 만났을 때의 그 결연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당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웃들이 모여 마루의 귀환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잭과 그의 가족도 와 있었어요. 잭은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에단 아저씨. 마루. 잭이 달려와 조심스럽게 마루를 안았습니다. 마루도 잭을 알아보고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마워, 마루. 내가 날 구해줬어. 소년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켰더니 전국 뉴스에서 마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별한 견종입니다.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며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 앵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진돗개 사진들과 함께 마루와 제 사진이 번갈아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루의 영웅적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린 공로를 인정해 특별 메달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마루는 국제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인터뷰 요청, 축하 메시지,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인들로부터의 연락까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특별 제작된 메달과 증서를 전달했어요. 이 메달은 한국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마루와 같은 진돗개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마루의 목에 그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금빛 메달에는 한글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글자는 충성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진돗개의 핵심 가치죠.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벨 씨께서 마루를 구해주시고 미국에 데려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신 겁니다. 그날 오후, 지역 한인회에서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충성, 용기, 그리고 의리.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담고 있죠. 한인회 회장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루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저희가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루의 영웅적 행동을 기념하는 동시에 진돗개의 문화적 가치를 지역 사회에 소개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참석해 주시겠어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마루의 이야기가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로 이어진다니 놀라웠어요. 작은 마을의 사건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루는 서서히 힘을 되찾아갔어요.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잠들기 전 마루의 옆에 누워 글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명감이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루와 저 사이의 유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루, 넌 단순한 개가 아니야. 한국의 영혼을 품은 특별한 존재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루의 따뜻한 숨결이 제 옆에서 느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루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집은 방문객들로 끊임없이 북적였어요. 마루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 그리고 응원 메시지를 전하려는 아이들까지. 마루는 이미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역군인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PTSD를 겪는 참전 용사들이 마루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마루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단,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일 수 있어. 도노반 서장이 조언했습니다. 그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기에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루 같은 개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겪는 것과 같은 악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결국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지원센터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퇴역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전쟁의 상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악몽에 시달리는 영혼들이었죠. 마루는 놀랍도록 직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했어요. 조용히 각 참전 용사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핥거나 옆에 앉았습니다. 특히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 노인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는 이해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참전 용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루의 따뜻한 존재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센터 책임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벨 씨,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료견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루 같은 특별한 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루가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목격한 후 동의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희는 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아동병원과 요양원도 방문 일정에 추가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봉사활동이 마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치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특히 화재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마루와 함께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경험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단,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수잔이 말했습니다. 제게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갔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어둡고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밝고 따뜻해 보여요. 마루가 당신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루는 제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브라이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마루와 함께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외에도 마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한 출판사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내자고 제안했고 영화 제작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 의향을 보였습니다. 마루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정신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한인회 회장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루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어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어느 날 소방서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소방국장이었어요. 그는 마루와 저를 위한 공로상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에단 벨, 당신과 마루는 단순히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선사했습니다. 소방대원으로서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루의 목에 특별 제작된 메달을 걸어주는 장면이 지역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 구조된 한 마리 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마루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루와 함께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루가 제 인생에 들어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죠. 마루, 너는 내 영혼의 치유사야. 고마워. 마루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이 진돗개의 방식이었어요. 화려한 기교 없이 그저 묵묵히 주인 곁을 지키는 충직함으로 말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윌로우 크릭은 완전히 달라진 마을이 되었어요. 시청 앞 광장에는 마루의 동상이 세워졌고 매년 4월 12일은 마루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배우는 특별한 교육의 날이 된 거죠. 에단, 오늘 인터뷰 준비됐어? 도노반 서장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마루 동상 제막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전국 방송사들이 취재를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긴장돼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마루와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동상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루는 제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흰 털은 햇살에 반짝였고 목에 걸린 메달들이 서로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웅을 기념합니다. 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용기와 충성심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시장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브론즈로 만들어진 마루의 모습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마루 마이너스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 진돗개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상 주변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마루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였죠. 인터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저희를 둘러쌌지만 한국 방송국 기자에게만 독점 인터뷰를 허락했어요. 그들이 마루의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벨 씨, 마루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고립된 채 살았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소년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 주었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지키는 개라고 하잖아요. 마루는 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마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마음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마루는 제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제게 안전함, 소속감,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과 음료가 나왔고 아이들은 마루 주변에서 뛰놀았어요. 잭은 특별히 마루를 위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행사가 한창일 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당신의 개를 보니 옛 기억이 납니다. 전쟁 중에 한국에서 본 개들. 그들도 마루처럼 충직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루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존재였어요. 한국의 정신을 미국 땅에 전해준 작은 대사 같은 존재였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와 함께 동상 앞에 남았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루,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야.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루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브라이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마루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집 앞에 도착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은하수가 흐르고 있을 한국의 하늘도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겠죠. 마루처럼 특별한 개를 지켜온 그 나라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마루, 넌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다리로. 마루는 그저 흰 털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그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이죠. 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마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충직한 개, 마루 덕분에 저는 다시 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